집합 앞부분만 빨리 복습하고 넘어가면 집합이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 셋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합 보통 셋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집합의 대표는 S,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 표현하기 때문에 라지 S.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 엘리멘트 그렇기 때문에 대표 원소는 2. 그 다음에 집합 표현은 보통 대문자, 원소 표현은 보통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소가 어떠한 집합의 원소의 이유의 표현은 3창을 쓰고요. 2가 S의 원소이다. 2가 S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속한다 기호는 3창이고 그 다음에 원소이다, 속한다, 뒤에 부분 집합은 포함한다, 속한다랑 포함한다는 수학자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수학을 잘한다, 뭐 키가 크다 같이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면 우리가 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합이 되려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 목소리가 이쁘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우리가 작은 작은수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집합일 거 아닐까? 집합이 아니야. 집합입니다. 원소가 없을 뿐 집합이에요.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가 없는 집합일 뿐이에요. 원소가 없는 것도 집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 수치대입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합니다.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걸 이제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6의 양의 약수다. 그러면 A든 항상 집합은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열고 1, 2, 3, 6 약수를 직접 적는 걸 이제 우리가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언제 쓰냐라고 물어보면 유한집합일 때 많이 씁니다. 유한집합이란 말 그대로 원소가 유한계에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대응하는 말로 무한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무한계에 있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B라는 집합이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무한집합이거든. 무한집합인데 무한집합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4개 적어놓고 땡땡땡 하면 다음 규칙을 갖는 게 자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4개 써주고 땡땡땡으로 무한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긴 한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무한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많이 쓴다. 말 그대로 조건제시법. 집합을 표현하고 싶은데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고요. 뭐 똑같이 A를 똑같이 표현하자면 A든 가로 열고 항상 중괄호가 집합 표현입니다. 이거 소괄호나 대괄호로 지 맘대로 바꿔 쓴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결국은 수학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다음 같은 표현을 다음처럼 읽고 싶어야지 지 맘대로 기호 바꾸면 안 되고요. X바 X는 원소의 모양, 그 다음에 뒤에 원소의 조건을 쓰는 게 우리가 조건제시법이고요. 똑같이 이제 표현하자면 S든 가로 열고 X파 X를 원소 갔는데 X는 6의 양의 약수. 다음처럼 직접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빠치고 그에 대한 조건을 적어도 됩니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옛날에는 수학 자체를 전부 다 기호, 영어 이런 것만 표현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한글로 풀어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풀어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호나 영어로 되는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주로 표현할 때는 한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 이런 친구들 우리가 Q라고 쓰면 내가 뭐의 약자로 했죠? Q? 기억납니까? 내가 이거 획산했어?
했잖아. Q가 뭐라고 써? Q. 그래서 Q는 보통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쿼터 넘버, 유리수. 유리수는 이제 그러니까 표현인데 여기에 꼭 x만 올 필요 없고 n분의 n 같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가 원소의 모양이고 원소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 n분의 n 꼴의 원소의 모양이 올 거고 m에 대한 성질을 정의를 적으면 되는데 m에는 정수 m은 0이 아니고 m에는 서로소. 제가 저거를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이런 수에 대한 정의는 뒤에 가서 증명할 때 나와요. 증명이라는 건 정리랑 정의 같은 친구들로 새로운 정리들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의랑 정리를 알아야 걔네들로 무언가를 정의를 하는 것 때문에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당연히 유리수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뒤에 가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종류는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고요. 공집합의 표현은 아침 먹고 땡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중괄호 내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냥 벤 아저씨가 다음처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조건 70%로 주면 원소 날법을 바꾸든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라는 집합 있으면 1, 2, 3, 6이 원소라면 이렇게 해놓고 원으로 덮어도 되고 사각형으로 덮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은 보통 조건 70법이 주어진다면 원소날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바꿔서 문제를 풀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집합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6 보고 가면 A라는 집합 2, 공집합 0, 1, 집합 0, 1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즉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갈 수 있어. 집합은 마치 폴더랑 똑같기 때문에 A라는 집합 안에 지금 공집합 0, 1, 집합 0, 1 총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A는 1번 공집합은 A의 원소입니까? 갖고 있습니다. 참이고요. 0도 갖고 있고 1도 갖고 있어요. 집합 1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잘 보면 집합 0, 1은 원소를 갖고 있지만 지금 집합 1은 갖고 있습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A 안에 이렇게 집합 1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참이야.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없죠. 이런 모양이 아니라 1만 갖고 있고요. 이거 내부에 있는 이 친구가 집합이 풀어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지. 말장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조건제시법으로 된 표현을 우리가 다시 원소날법을 바꿔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P는 A 더하기 B를 원소 갖고 있고 A는 A에서 오고 B도 A에서 옵니다. 그때 합을 원소 가질 거래.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2, 4, 6이니까 2, 4, 6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P라면 뭐 2, 4, 2, 6, 4, 6 여기서 6, 8, 10 원소 3개네 이렇게 세고 말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같은 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원소의 개수 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그리는 거예요. 즉 경우의 수를 우리가 미리 하고 왔기 때문에 N은 2, 4, 6 2, 4, 6 카운팅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이 A, B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도 A에서 포오니까 2, 4, 6 B도 A에서 포오니까 2, 4, 6 그럼 더하면 4, 6, 8 6, 8, 10 80, 10인데 그럼 이제 P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집합은 2개를 주의해야 되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합 1, 2와 집합 2, 1은 같은 거 취급합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1, 1, 2 빈도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다면 다음처럼 표현하지 않고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은 빈도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찾았다면 집합 P가 될 수 있는 건 4한개, 6한개, 8한개, 10한개, 12개에서 4, 6, 8, 10, 10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카운팅 해줘야 되는데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으라고 계속 말하죠. 정의야 정의.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뒤에 증명까지 다 무너집니다. 수학 대충 풀지마.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잘 나오는데,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가 존재하는데 NA라고 쓰면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에요.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있으면 NA가 뭐냐라고 하면 N 가로 열고, 보통 N은 넘버입니다. 어떤 집합에 들어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기호가 N이고요. 그럼 지금 A는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NA는 2겠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애초에 이 안에 집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N 안에 어떠한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2개겠죠. 공집합 N 공집합이라고 돼 있으면 공집합은 뭐요? 원소의 개수가 없잖아. 그럼 N 공집합은 뭐겠어? 0이겠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물으면 0이겠죠? 공집합은 다른 말로 그냥 중괄호 2개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0이겠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게, 어떠한 집합이 가로 열고 이렇게 쓰면 지금 공집합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NB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1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건 뭘까? 뭐예요? 0. 이거 공집합이라고 했어요.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 하나를 원소로 했기 때문에 1이에요. 눈으로 부분집합 서브셋,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X가 A의 원소라면 반드시 그 X는 B의 원소이다. 얘가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 기호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표현이 이지창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요. 정확한 정의는 X가 A의 원소이면 그 X는 반드시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호로 쓰면 X가 A의 원소이면 그 X는 반드시 다시 B의 원소이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돼요. B의 부분집합이고,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A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걸 말해요. 근데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A가 1, 2고 B가 1, 2, 3이라는 소리야. 이거 보고서 선생님 이거 B는 1, 2, 3 요건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A는 1, 2고 B는 1, 2, 3이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 B 안에 A 들어있으면 이게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소의 연역표시법이거든. A는 1, 2를 원소로 갖고 B는 1, 2, 3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집합 자체가 원소가 같다면 이런 식으로 집합기호 넣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집합이 들어가야 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냐면 A가 1, 2, B가 1, 2, 3 말하는 거예요. 딱 이런 관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보통 영어로 하면 서브셋이다 라고 말하고요. 다른 친구 A가 B의 부분집합 아니다. 즉 A의 원소이면서 B가 아닌 게 존재한다면 적대를 긋죠. 부정어. 그 다음 또 다른 표현.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소가 어떠한 집합에 속한다. 어떠한 집합이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면 포함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집합 명제를 다 배우고 나면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그 포함 관계가 보통 생기는데 그 포함 관계를 찾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찾아서 포함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그 포함 관계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 중 하나인 거고, 보통 A가 B에 포함되면 마치 이거 부등식이랑 같은 의미란 말이야. 새긴 게 A가 B보다 작지. 정확하게는 작다의 의미가 아닌데 B가 크다, 작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으면 A가 크고 B가 크고 A가 작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표현하기 좋게 A가 더 크네 라고 읽기도 해요. A가 작네, 포함관계가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가 작네, B가 크네 라는 표현을 잘 쓴다고. 부등식이랑 표현이 비스무리하니까 정확히는 안 돼요. 그래서 삼지창, 어떤 원소가 어떠한 집합에 속한다는 삼지창 원소 엘리먼트의 기호를 떼서 만든 거고요. 어떠한 집합이 어떠한 집합에 포함된다는 컨테인 C를 딴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성질이 나오는데 자명한 성질인데 증명은 전부 다 집합에서의 증명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이 되고요. 책에 나온 벤 다이어그램을 열심히 찾아보면 증명이 돼 있고요. 당연한 소리 읽겠습니다. A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즉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분집합 관계가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A의 모든 원소는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A에 대해서 부분집합.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집합이 포함된다 어떠한 집합이라고 나온다면 다음 이 뒤에 무엇이 오든 간에 항상 참이야. 공집합은 애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A의 원소가 B에 반드시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A가 공집합이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게 와도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이다. 3번은 연쇄법칙이라는 친구인데 이어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대, B가 C에 포함된대. 당연히 A는 C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셋 다 되게 자명한 소리를 성질로써 읽고 있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은 집합,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배우면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내리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원소가 똑같으면 돼요. 그걸 수학적 기호로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같다.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고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면 서로 같다. A 등호 B라고 쓰고요. 원소가 같습니다. 같지 않은 건 부정을 그으면 되겠죠. 부정기호입니다. 아니다. 등호가 아니다. 부정기호. 진 부분집합이 뭐냐? 라고 하면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A는 원소를 2개 갖죠? 그럼 A의 부분집합이 몇 개 있어요? 뭐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원소 4개짜리까지는 직접 A의 부분집합을 전부 다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NA가 몇이야? 2. A는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다음 친구의 부분집합은 1을 못 넘어요.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카운팅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개수로서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개수로서 카운팅 할 거고 순서대로
A의 부분집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1, 2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합 1, 집합 2겠지. 2개인 건 1, 2겠지. 맞아요? 그럼 A의 부분집합 몇 개? 찾잖아. A의 부분집합 몇 개? 4개 나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얘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을 했잖아. 그러면 A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을 직접 카운팅했더니 4개인데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A가 1, 2, 3이야.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다음 친구의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혹은 부분집합을 직접 카운팅할 수 있어야 돼. 원소의 개수가 4개까지는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 순서대로 셀 건데 A는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카운팅 해야 돼요. 그러면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2, 3 집합 1, 2, 3 그러면 우리가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모든 부분집합을 세주세요 라고 했더니 총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직접 세야 돼. 다 적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우지 않았을 때는 얘를 직접 카운팅하고 말았지만 경우의 수를 배운 입장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로 카운팅도 가능합니다. A가 1, 2, 3인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 몇 개로 물어본다면 3개 중에 1개 뽑은 거니까 얘 개수는 31개거든. 개수만 따지면 얘는 안 뽑은 거니까 3개 중에 안 뽑은 거니까 30이고요. 얘는 3개 중에 2개 뽑은 거니까 32야. 잘 보면 순서도 관계없고 빈도수도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 뽑은 겁니다. 3개 중에 순서 없이 2개 뽑은 거야. 1, 2, 1, 3, 2, 3은. 그렇기 때문에 30, 31, 32 얘는 33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팅 가능해야지. 항상 그렇지만 중요한 건 관계. A는 2의 배수, B는 4의 배수라면 A, B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전부 다 바꿔보자면 원소날법으로 4배수랑 8배수를 보면 4배수를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더 촘촘하고 다 갖고 있지. 4의 배수를 2의 배수는 4의 배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배수들의 호환관계, 실제로 배수집합에 대한 호환관계는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볼 건데 지금 잘 보면 4의 약수로서 2가 있다면 항상 얘가 제일 큽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지만 나를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 삼지창 쓰는 거 아니었어요?